자, 이어서 그 학교양 추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양 추천 전형에서 뭐 독특하게 쓰는 학교들도 있는데, 독특하게 한다는 게 뭐 서류 전형을 반영하거나 이런 학교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아까 보셨던 동국대, 이제 전에 강의에서 동국대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동국대 말고는 보통 성균관대나 이런 학교들도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 고려대 내신 산출 방식 독특했잖아요. 서강대도 그에 비슷한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교장 추천 서강대부터 보면 국외 추천 전형이고요. 이름은. 자, 전형 방식 일괄 전형이죠. 자, 교과 90%에 출결 봉사 10% 들어가 있네요. 자, 공통 반영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전문 교과 아우 복잡해. 근데 석차 등급 환산점에다가 성취비로 환산점을 더하는 형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방식은 좀 독특한데 서강대 같은 경우는 학교 전형 계획 안에 그 계산을 예시를 들어놨어요. 알기 좋게. 자, 그다음에 최저는 국수형 탐. 서강대 같은 경우는 수학 선택이나 과학 선택을 제한 두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 교과 내신 전형이다 보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모집 요강이 명확하게 정해지면 모르겠는데 확률 통계 사탐본 학생이 자연계 쪽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학생이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계속 인문계열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내신이 많이 좋아요, 그 학생이.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서강대학교 고교 추천 전형을 지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졸업생 지원 불가인데 제한 인원 10명. 좀 많은 느낌이 나죠. 근데 그 이전에 연세대도 5%고 고려대도 4%거든요. 그러니까 서강대가 10%, 10명이라고 해서 뭐 크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계속 누적되는 형태고 과연 서강대를 10명씩 학교가 다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음표죠. 왜냐하면 최저도 있고 교과 90%면 사실 출결봉사 빼면 교과 100%라고 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 다음에 서강대나 고려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성취도에서 A를 잘 받지 않고 이 B를 받을 확률은 되게 낮아요. B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학생들이 서강대나 고려대를 지원했을 때 불리함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섣불리 지원하기 힘든 구조죠. 거기다 최저도 맞춰야 되니까. 자, 그래서 서강대의 그 형태를 알게 된다면 잘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립대입니다. 교과 100%고요. 자, 석차 등급이 표시된 전 과목만 반영한다. 석차 등급이 표시된 전 과목이란 거는 말 그대로 진로 선택이나 전문 교과 반영을 안 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이 학교가 좀 독특한 거는 국수영사, 국수영과는 70%, 그 외 과목 30%로 반영 비율 나눠놨죠. 자, 그 다음에 학교에 4명 추천입니다. 아주 슬림하죠. 그리고 모집 인원도 많지 않아요. 192니까. 시립대랑 서강대는 학생 수가 매우 적은 학교예요. 두 학교 다 모집 인원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최저는 국수영탐, 세계합 7, 국수, 미적기합 반드시 응시해야 되고, 영어 과탐 중 세계합 7. 자, 교과 전형의 최저 기준이 그 전년도, 즉 21년도의 교과 정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독특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상명대 같은 경우, 그 다음 상명대인데 교과 100%고요. 전교 과목, 전교 과목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거 그냥 읽으니까 이상한데? 전교 과목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우수 최대 3과목. 근데 3과목인데 반영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차등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A는 10이면 B는 8, C는 5 이런 식으로 A 성취도의 점수를 높게 주는 방식입니다. 최저 기준은 3과목 7 높아요. 생각보다 상명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을 쓰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도 굉장히 많고 만약 이렇게 해서 채우지 못하면 수시에서 정시로 2월을 시키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저 기준이 위에 시립대랑 똑같은데 사실 상명대에 쓸 정도의 학생들이 내신이 많이 좋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여태까지는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최저를 저렇게 높게 잡으면 상당히 위험한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서울과기대 412명 이렇게 돼 있고요. 교과 100%. 반영은 인문은 국수영사, 자연은 국수영과고요. 자, 그다음에 이 지금 여기도 성취도 반영을 해요. 이 친구들도.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시면 되고 국수영탐 2개 중 6, 그다음에 국수영과 2개 합 6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에 서울대
추천 전형이 2명인 건 뭐 누구나 다 알고요. 서울대는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게 뭐 인문계열 하나, 자연계열 하나를 권장한다고 하는데 자연계열 둘 쓰는 학교도 있고 인문계열 둘 쓰는 학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과 내신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서울대야 뭐 할 얘기가 정말 많죠. 저야 정말 많이 지원시켜 봤으니까. 서류 70에 면접 30. 사실은 뭐 교과 성적이 매우 중요하고 학교에서 학교 대표를 추천하는 거니까 교과 내신이 어떤 학교는 받기 힘든 학교는 굉장히 이게 서울대를 쓸 정도의 내신인가 또는 전교 1등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생각이 드는데도 성적이 지원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확실한 장담에 안 쓸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계 영역 2등급 이렇게 돼 있고, 과탐은 서로 다른 분야의 1 플러스 2, 2 플러스 2, 2가 뭐 필수 응시라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전에 강의에서 설명했죠. 그 고려대 방식이 있는데 서강대 방식도 똑같아요. 서강대는 성취도 및 성취 비율이 나오는 전문 교과까지 반영해요. 그 서강대 방식은 진로 과목 적용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취도 및 성취 비율로 계산 5구간, 5구간으로 차등 점수 부여한다. 학교의 전형 계획 안을 꼭 보세요. 그럼 거기에 설명 다 돼 있으니까.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립대 방식도 있습니다. 시립대 방식. 시립대는 진로 과목 적용 안 합니다. 그 위에 한국 외대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활용 지표로 석차 등급 반영이고요. 등급 없는 과목은 미반영한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동국대는 좀 특이하죠. 교과 상위 10과목 계산. 그러니까 얘네는 논술도 그렇고 일반 학생부 종합도 그렇고 국수영사나 국수영과에서 잘 나온 과목 10과목만 추리기를 하니까 극단적으로 내신이 되게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 40% 영향력이 크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서울시립대학교의 학교장 추천 전형,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자 평균 등급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 자, 합격자 성적의 등급 평균 이렇게 되는데 오른쪽에 그것만 보시면 돼요. 학생부 등급만. 자, 이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70%나 컷은 아니에요. 상당히 높죠. 근데 최저가 작년하고 똑같았어요, 올해가. 올해 지금 학교장 추천 전형 동일하거든요. 그 전형의 내신을 본다면 시립대 정도를 합격할 때 평균적으로 이 정도 맞는다. 어우, 세네요. 자연계열도 지금 보면 뭐 2등급 넘는 게 도시공학과 정도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 인문계열은 뭐 다 2등급 이내이겠네요. 자, 근데 추천 전형이다 보니까 사실 올해는 이거보다 좀 내려가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서강대나 성대, 한양대 이런 쪽에 추천을 워낙 많이 뽑아요. 이대도 그렇고 중앙대, 경희대 이런 학교들. 그러다 보니까 시립대까지 내려서 쓰는데 최저까지 있다. 그럼 저 정도 등급의 형성되기보다 저보다 낮게 되겠고, 저원 평균이니까 만약에 최저 기준은 최저로 만약에 컷으로 들어간다면 2등급 넘는 과들도 좀 있겠죠. 거기에서 뭐 0점이나 0.3 정도 하락하는 거는 예상할 수 있는 문제겠죠. 자, 그다음에 서울과학기술대도 똑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서울과학기술대 과거에 학생부 교과선 전형의 합격자 등급이에요. 최저는 똑같아요. 올해랑 작년이랑. 그럼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볼 때 여기 합격자 평균 등급만 보세요. 합격자 최저 등급은 사실은 신뢰하기가 힘든 등급이고요. 운이 작용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근데 여기 보면 그 학생부 교과 우수자에서 자연계열 주로 사실 서울과기대는 인문계열에 테크노 경영이나 뭐 이런 경영과가 있고 뭐 몇몇 과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자연계의 자료들만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경향이 있죠. 서울 과기대에서 그런가 봐. 그죠? 자, 과학기술대 보면 뭐 기계 시스템 디자인 2.1, 기계 자동차 2.28, 신소재 2.04, 그다음에 안전공학 2.16, 전기정보 1.97, 그다음에 컴퓨터공학 1.90. 아우, 상당히 높네요. 아우, 정말 높아요. 그렇죠? 지금 서강대 방식 좀 독특한 거 인지하셨을 건데, 근데 뭐 그다지 복잡하진 않아요. A 성취도를 받으면 문제는 해결돼요, 사실. 다 깔끔하게. 자, 근데, 어, 고려대 같은 경우는 A 성취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성취도의 반영 비율에 영향을 좀 받아요. 반영 비율에. 근데
뭐 그러다 보면 그거 신경 쓰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신경을. 왜냐하면 이거는 학교가 정하는 방식이고 학교가 균등분할 방식을 썼을 때 A 성취도를 80점 이상, 즉 뭐 교과 성취도 80% 이상이면 A를 준다 할 때 80점 이상 보통 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문제를 어렵게 내고 뭐 과제나 수행도 그렇게 복잡하게 돼서 학생들을 뭐 A를 되게 소위 말 짜게 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학생이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안고 가야 되겠죠. 서강대도 그런 면이 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세 과목 6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계를 가려고 하다가 자연계 교차, 자연계 가려고 하다가 인문계 지원이 가능한 학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 그 다음에 시립대는 최저가 작년하고 동일하고요. 여태까지는 좀 높은 최저 기준을, 그러니까 최저 기준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합격자 성적이 높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추천 전형들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이 추천 전형에 의해서 생각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립대 같은 경우 좀 낮아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서울과기대도 살펴봤고, 이런 학교들 쭉 보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상명대 독특하게 최저 기준이 너무 높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뭐 따로 별도로 짜야 되겠죠. 뭐 서울대 우리가 몰라서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서울대가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죠. 근데 지역 균형은 어쨌든 학교 대표라고 생각한다면 자신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 학교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충분히 반영을 합니다. 특히 인문계열 같은 경우 서울대를 꼭 써야 되겠죠. 서울대가 제일 높은 학교니까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뭐 의대, 치대나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죠. 전교 1등이 서울대를 쓰지 않는, 직윤을 받지 않는 경우도 뭐 흔하게 나타나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서울대는 따로 별도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만나요.